조선의 일제강점기가 한창이었던 1920년대, 한국인보다 한국을,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와 부모까지 잃은 한국 고아들을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다 가이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겠지만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진짜 예수의 삶을 살고 간 일본인이죠. 독립 후에는 일본의 반성까지 촉구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 소다 가이치의 일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67년 10월 20일 야마구치현 쿠마계군 소네촌 스미다 마을에서 태어난 소다는 오카야마에 위치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1세에 고향을 떠나 긴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나가사키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25세에 홍콩에서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웠죠. 1896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가 독일계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독일어를 배우다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 해군에 복무하면서 신해혁명에 가담했는데요.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산악지대를 방랑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 시절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899년에 31세였던 그는 한 경험을 통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날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쓰러져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며 죽어가던 도중 한 조선인이 소다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 식비와 숙박비, 약값까지 마련해주고 떠난 것이었죠. 이름 모를 조선인에게 도움을 받은 그는 자신을 구해준 조선인의 조국을 위해 은혜를 갚겠다면서 방탕한 생활을 즉시 청산하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하고 개신교 대보응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대한제국에 들어와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교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소다는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다가 YMCA 종교부 총무를 맡고 있던 월남 이상재를 만난 뒤 그의 인품에 감화돼 개신교에 귀의했죠. 그러던 중 개신교 신자이자 이화학당과 순명여학교의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우에노 다키를 만나 30세에 결혼하고 금주의 회장까지 지내면서 음주벽을 청산했습니다. 이후 일본인 경성감리회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했는데요.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윤치호, 이상재 등이 체포되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 총독에게 석방을 요구했고 경성기독교회 장로였던 와타나베 토오루 일본 대심원장을 찾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왜 벌을 주려 하느냐고 항의했으며 법정에서 이상재 선생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석방운동을 전개했죠. 2년 뒤 보육인 사다케 오토지로를 통해 보육의 길을 걸으면서 1896년 경성부 용산구 후암동에 사다케가 설립한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지 부장으로 부임. 1921년부터 1000명 이상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경성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는데요. 특히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간 사람들이 돌보지 못해 버려진 자식들도 많았죠. 점점 돌보는 고아들이 많아지자 5년 뒤인 1926년 부인 우에노도 교사를 퇴직하고 함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고아들에게 항일 교육을 시켰다며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는 77세의 함경남도 원산에 위치한 원산감리교회에 초빙되어 아내 우에노 다키에게 보육원을 맡기고 교역자로 부임하며 이곳에서 생활하던 중 조선이 해방되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 부부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데요. 그는 매일 같이 직접 수레를 끌고 일본군 부대를 돌며 군인들이 먹고 남긴 밥을 얻어왔고 쓰레기통을 뒤져 헌 옷가지를 주워와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버려진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 젖동량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죠. 일본인들은 그를 거지해 일본의 수치, 배신자로 부르며 대놓고 비국민 취급했습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조선인들은 그를 위장한 자선가, 고아를 납치해가는 인신매매범이라며 헐뜯기도 했죠.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소다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고아들의 상당수는 훗날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연유로 소다는 툭하면 경찰서로 불려가 독립운동가들의 끈앞풀이라며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고아원 소년들이 일본 경찰에게 대들어 유치장에 갇히면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제 잘못입니다라고 빌며 아이들을 꺼내온 적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아이들을 절대 혼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육원은 순전히 기부에 의해서만 운영돼서 항상 재정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마다 다른 기독교계 인사들과 익명의 복지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보육원이 폐원 위기에 몰렸을 무렵 정문에 편지가 든 보따리 1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해외로 망명하는 조선인이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남긴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현금 1,000원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소다와 우에노 여사는 재정이 바닥날 때마다 기적적인 도움을 받으며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했고 1945년 해방까지 약 1,000여 명의 고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던 소다 부부는 일본이 전쟁 패망국이 되고 나자 자신의 조국에게 한국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을 결단했는데요. 보육원에 아직 아이들이 많았기에 소다의 아내 다키 여사는 한국에 남아 보육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생이별을 감수해야만 했죠.
그러던 중 다키 여사는 1950년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당시는 한일 간의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다는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한 손은 세계 평화라 쓰인 팻말, 한 손엔 성경책을 들고 일본 전역을 다니며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땅 한국에서 보내고 싶었기에 94세가 되어서야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소다 가이치. 결국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그의 묘비엔 이런 시가 새겨졌습니다. 언 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곳이오늘